자, 오늘 비전 캠프 진행할 와이레벨드 김은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박수도 이렇게 쳐주셔서 제가 좀 기운이 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는 고등학교 선택 전략, 그리고 특히 이제 입시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크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뭐 교육과정이 바뀌고 입시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많은 곳에서 정보들을 드렸을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덩어리로 지금까지의 입시 방향에 맞춰서 이제 고등학교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사례를 조금 들었었던 이쪽 강남 지역에 있는 자사고들, 그리고 일반고들, 외고 국제고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학생에게 맞춤식으로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덩어리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저랑 거의 상담을 하고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라서 조금 학생들은 대부분 다 낯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오늘 처음 방문하신 어머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지금 한 2010년 정도부터 학원도 조금 오래 했고, 이제 최근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뭐 진로, 진학, 학습 관련된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부심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의 아이들을 봤고, 그리고 이 지역의 학원들을 봤고,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학습을 하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어떤 특수성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어머님들께 문자 안내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강남 서초 지역, 송파 지역까지의 어떤 특성에 맞는 학교 선택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적 특수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의 목표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이제 대학에 간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제가 관리를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실은 그 시기에 외고에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인근에 있는 일반고에 갔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외고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별다른 동기가 없었던 친구예요. 그냥 굉장히 즐겁고 자기는 친구들이랑 농구하는 게 너무 재밌고 이런 친구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의지도 없었고, 사실 외고 진학엔 한번 인생 최초의 실패를 맛봤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여전히 그냥 굉장히 즐거운 생활을 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시점쯤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수능 준비를 좀 해서 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제 수시는 조금 어려운 거니까 내신이 이미 끝났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1년을 수능 준비를 정말 바짝 하더니 간 학교가 이제 세종대 호텔 경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은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신 등급을 보면 사실은 어디 멀리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만족감 있게 너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선언을 했어요. 나 재수하겠다. 왜? 내 친구들은 아무도 여기 안 다녀. 그래서 이쪽 지역의 특수성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아이들의 목표가 굉장히 높다. 그러나 몸은 그만큼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에 항상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들이 많죠. 학교의 선택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굉장히 노력해서 지금 이 지역에서 아이들을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제가 관리하는 친구들 중에 가장 멀리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 강원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고 한 2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전주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저기 뭐 수원 끝에서도 와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진로나 진학 방향을 고민할 때 제가 가장 답답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의 선택지가 너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지들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프로그램 좋고 굉장히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일반고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입시가 바뀔 때마다 그 어느 학교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자사고들이 있습니다. 또 인근에 외고 국제고들도 있어요. 좀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또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지원할 만한 기회들도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지역의 특수성 중에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 인프라죠.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도 아이들이 내신 등급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내신 괴물이라고 할 만큼 바뀌기 전에 9등급제일 때도 1점 초반대의 내신, 이 인근에서는 볼 수 없는 내신들을 만들어 갖고 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입시 실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최저를 만들지 못해요. 얘네들은 수능의 숫자만 얘기해도 선생님 저는 그거 안 하고 그냥 내신으로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쪽 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대죠. 그냥 저 정시로 갈래요. 수능 보고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왜일까요? 엄마 아빠가 오랜 동안 좋은 학원들 보내면서 수능에 대한 기본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도 수능에 대한 어떤 그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쪽 지역의 특수성을 좀 고려하셔서 학교 선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선택해서 상위권 대학의 어떤 합격 전략.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쪽 지역 학생들의 특수성 중에 하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도 목표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지금까지 어떤 전략을 갖고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조금 알고 계셔야 될 정보가 있어서 하나 이제 먼저 정리를 하고 갑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 그리고 보여드린 화면이 2026학년도에 고등학교 입학 전형, 그리고 일정이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대상층이 되게 다양해요. 가장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부터 지금 중3 학생들까지 있거든요. 중3 학생들은 올해 이제 입시를 치르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긴 하나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미 영재학교 입시는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끝난 부분이고, 그리고 8월에 과거 입시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주로 분석을 할 학교들은 전부 다 후기 고등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후기 고등학교에 속해 있는 학교 중에 어떤 학교들이 있어요? 외고 국제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정욱 단위 자사고들, 외대부고나 하나고와 같은 정욱 단위 자사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을 하고 정욱 단위 자사고에 지원을 하고 또 하나의 선택지가 이 인근에 있는 휘문, 세화, 그리고 뭐 송파의 보인, 배재 이런 어떤 광역 단위 자사고들, 이 학교 3개 군들이 후기고에 같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만약에 내가 외대부고 지원한다 그러면 휘문고 지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대원외고 지원한다라고 하면 세화고 대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욱 단위 자사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 광역 단위 자사고 중에 한 개 유형의 학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를 선택하신다고 해서 일반고를 선택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고, 후기 일반고도 반드시 최소 2개 단위 학교는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아이가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하든 간에 어떤 일반고에 선택을 할지까지도 1지망, 2지망까지 고려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참고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보시면 대부분 이 외국제고, 정단위 자사고, 그리고 광단위 자사고의 입시가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자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학생부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자소서, 그리고 면접의 단계를 치르게 될 텐데, 만약에 아이가 정단위 자사고라던가 혹은 이쪽 지역에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 혹은 외국제고에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리 늦어도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학생부 분석을 통해서 자소서가 완성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만 2학기에 여러 가지 내신을 치른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거기에도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소서 바탕으로 해서 2학기 내내 면접 준비가 진행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일정 체크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전사고에 지원을 하든 이 외고나 국제고에 지원을 하든 광역단위 자사고에 지원을 하든 간에 일반고 2개는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일반고 지원 및 배정 방법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일단 서울 전체 지역을 우리는 하나의 단일 학교군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거주하고 있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오늘 비전 캠프 진행하고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남 서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하나의 그 일반 학교군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통합학교군이라는 거는 이 인근에 있는 지역을 다 같이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그 조금 더 거리가 먼 지역까지 묶어놓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반고를 선택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가시게 되냐면 이쪽의 표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1단계 단일학교군, 서울 전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두 가지 학교를 고르실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지금 강남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지금 보니까 중학교에 내신을 보니까 막 60점, 70점이래. 얘는 일행학군 수시로는 대학을 못 가겠다. 나는 어디 끝으로 가겠다. 저기 강북 끝으로도 지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2단계 일반 학교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강남 서초 내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서초구 지역 내에 있는 학교를 두 가지 고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강남구에 살고 있는데 이쪽 지역 아이들이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안 되겠어. 저 서초 끝으로 어디로 보낼래. 요것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내신만을 가지고 굉장히 무서워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제가 정말 한 명, 두 명 정도 여기 강남구에 있는데 저기 성동 끝에 있는 학교로 보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탈대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그쪽 지역에 보내면 그쪽 지역에 내신 강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선택,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렇게 좋은 선택이 되시는 건 조금 어렵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일반고에 지원을 할 때는요. 되게 좋은 일반고를 고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최악의 선택지를 지우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일반고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뭐 A학교, B학교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또 C학교, D학교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정말 배정이 되게 어렵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략적으로 저는 일반고 중에 무언가 최고로 좋은 고등학교 이거는 아닌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 두 개를 고르셔서 A, B 이렇게 쓰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배정될 확률이 한 10명 중에 8명, 9명 정도는 A학교 내지 B학교 두 학교 중에서는 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하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는 휘문고에 지원을 할 거야. 우리 아이는 대원외고에 지원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떤 특수한 학교에 한번 지원을 고려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 그래서 여기에 한 학교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1단계 단일 학교군의 두 가지 학교로 지원하시게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세화고, 휘문고, 대원외고, 한영외고, 서울국제고, 뭐 외대부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학교를 하나 지원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요 권리는 없어지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일반 학교군, 즉 강남 서초 지역 내 A, B 학교만 배정이 되게 된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원서를 썼다가 무언가의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합격이 안 됐어요. 자, 그런 경우에 요 1지망교에 배정될 확률은 높지 않다. 이거는 뭐 제가 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대부분 불합격한 아이들의 사례를 봤을 때 요 학교에 지망이 되는 경우, 지원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라는 거. 그랬더니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요렇게 바꿔서 지원을 할까요? 지금 다 그 생각하셨죠? 그냥 여기를 붙이세요. 그게 맞는 선택이에요. 너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떤 어머님은 그래, 그럼 나는 또 이걸 바꿔서 하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 이 학교에 지원을 한다. 예전에는 저희가 막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경험 삼아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죠. 막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지원을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 들어가는 서류, 예를 들어 아이의 학생부, 그리고 어떤 아이의 어떤 자소서 면접에 대한 경쟁력까지 보시고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때 지원을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뭐 이 인근에 있는 특히 이제 남학생, 남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을 선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합격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휘문이나 세화 같은 경우는 학생부의 어떤 결격사예요. 예를 들어 이제 무단 지각 이런 거 있으면 우리 학교 원서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고 한다면 굳이 이 아이를 여름방학 내내 자소서 쓰게 하고 면접 때문에 달달달달 볶느니 차라리 이 근처에 있는 일반고 2개 괜찮은 걸 골라서 정해두시고 남은 기간 동안 내년에 내신을 한 문제라도 더 맞게 하겠다라고 훈련을 시키시는 게 더 맞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지원을 하실 때는 이 친구의 합격 가능성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요. 자, 우리는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지금 휴일에 여기 강남은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오늘. 이 휴일에 지금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학 계열에 대한 얘기를 좀 가지고 옵니다. 제가 교과, 종합,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로 해서 입시 결과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여기 분명히 뭐 의학 계열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자, 2024학년도 자료로 갖고 왔습니다. 왜? 다시 뭐 인원이 원복이 된다라고 하죠. 25년에 간 아이들만 조금 많이 뽑았고. 그래서 보시면 일단 교과 전형으로 간 아이들. 어떤 아이들?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내신이 좋은 아이들, 내신을 갖고 간 아이들의 등급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요. 대부분 교과 성적을 100%로 선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능 최저를 통과해서 이제 합격하는 아이들의 등급이죠. 자, 몇 등급이에요? 1.08, 1, 1.05, 1. 이거 9등급제의 내신입니다. 그러면 9등급제일 때는 몇 프로예요? 4%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모든 과목들, 주요 과목들을 그냥 4% 이내로 관리를 했다. 얘네들은 내신 괴물이죠. 그죠? 자, 이쪽 지역에 있는 일반고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98만 나와도 일이 안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약간 답답할 때가 하나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워낙 지금 뭐 언론이든 어디든 간에 막 뭐 신중해 씨는 무슨 뭐 내신이고 수시 아니면 막 대학에 못 갈 것 같고 막 이제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상위권 대학의 내신을 가지고 뚫는다? 사실은 이거는 저는 사실 거의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오는 동안에 이렇게 내신을 최적화된 아이로 키우는 방향으로 학습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굉장히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여기 서울만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학원 인프라가 많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과학 공부를 하고 싶어도 통과를 가르쳐준 학원을 찾기가 힘들고 물리를 가르쳐준 학원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떠한 역량이 있느냐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역량을 갖고 있어요. 다 가질 순 없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이 좋은 학원, 엄마들 얼마나 서칭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이 학원, 좋은 학원 찾아서 보내고 또 저 선생님 찾아서 붙이고 하면서 되게 좋은 학습들을 많이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님들이 그동안 비용과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고력이 있고요. 그렇죠? 이제 수능에 대한 학습들, 기본기에 있는 학습들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 뭐예요? 본인이 찾아서 공부하는 능력, 그리고 이 지역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기예요. 요것만 벗어나면 정말 달달달달 외우는 학습들이 최적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향을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과연 이 내신을 뚫을 수 있는 성향의 아이인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면서 트레이닝을 시켜보니까 얘가 되게 잘 외우고 꼼꼼해. 지도 밑에 있는 숫자 잘 외워. 그리고 시험 기간만 되면 자꾸 나를 앉혀두고 엄마 내 얘기 한번 들어봐 하면서 자기가 외운 걸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내신을 최적화된, 이 친구들이 내신 관리 역량을 최적화된 학교를 선택해서 보내시는 게 맞고요.
아니 3년 동안 내내 트레이닝 시키다 보니까 얘는 그만큼의 꼼꼼함은 없어. 꼭 무언가 하나에 틀리고 또 하나 시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꾸 뭔가 밀려 쓰고 이렇다라고 하면 내신은 습관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내신을 최적화해서 살려줄 수 있는 고등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눈길들은 다 여기에 가 있어요. 왜? 여기는 지금 수능 최저가 없고 내신도 되게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쵸? 이 전형들이 과연 우리를 위한 전형일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함이에요? 그렇죠. 영가고 애들을 위한 전형이에요. 왜? 얘네들이 균형학습이 무너져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수학과학에 몰입해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 자, 상대적으로 내신이 좀 낮다. 얘네들은 대부분 영가고 아이들을 위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수능 최저 없이 이 인근에서 일반고에서 1.7등급 만들면 의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 자,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희 아이는 의대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막 본인이 열심히 챙겨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약대쯤 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자, 그래서 약대 자료를 갖고 옵니다. 저 되게 잘 알죠? 지금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의 최하 마지노선이 저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어요. 자, 약대 자료입니다. 보시면 좀 약간 인간적이죠. 1.1에서 한 1.34 정도 되면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약대 교과 마지노선을 볼 때 한 1.3에서 1.4 정도 되면 지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1.3, 1.4 지금 너무 겁없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보면은 한 학기에 2번씩 5학기 10번의 시험을 보잖아요. 10번의 시험을 엄마 아빠가 보는데 국영수가사 한국사와 관련된 과목들을 전부 다 맞거나 아니면 하나 틀리는 것 정도로 관리를 해야 이 내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를 한번 보세요. 가능할까? 그러면 요 전형 뚫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약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1.34 그리고 종합으로 내려오면 조금 낮아지죠. 대신 내신 등급은 조금 낮아지는 대신 어떤 절차들이 있어요? 면접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어머님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 대한 면접을 이야기하실 때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얘가 말은 잘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고입이든 대입이든 면접은 말을 잘하는 아이들을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학업 역량, 얘가 그동안 수학과학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얘가 얼마만큼의 논리성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이 친구의 학업 역량을 보는, 말로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신은 조금 낮지만 선발하는 이제 전형들이 대부분 종합 전형이 되겠죠. 마지막에 수능 최저 없는 전형들은 뭐 아까 앞이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의학학 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가장 내신이 좋은 1.0, 1.12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의대를 쓰고 그 다음 등급선들이 쭉쭉쭉 순서되는 거잖아요. 뭐 치대, 뭐 수의대, 그 다음 마지막에 약대 정도까지. 그래서 1.3 내지 4 정도가 됐을 때 의학학 계열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 지금 수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선생님 저희 아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대학 괜찮게 좀 가서 좋은데 그냥 어느 정도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2개 학교에 2025학년도 올해 대학에 간 아이들의 합격선을 들고 왔습니다. 자, 먼저 이쪽 왼쪽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요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요즘 학교에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 학교 어디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교의 최종 등록자들의 내신 50% 컷, 즉 평균 등급을 봤더니 지금 보시면 대부분 1.5에서 1.78 정도가 되죠. 아까 의학학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점 중반대 내신을 받으면 요 학교에 갈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학교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역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중에 하나. 학생부 등급선을 보시면 2등급대들이 좀 있죠. 이렇게 2개 학교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2개 학교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A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1점 중반대의 성적, 9등급제일 때 보시면 한 7, 8% 정도 되는 내신 등급을 만든 거죠. 3년 내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초반대이기 때문에 11% 정도의 내신을 만든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학교를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 아이들 때는 내신이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잖아요. 아, 이제는 몇 %로? 10%로 늘어나면서 변별력이 조금은 사라졌어요.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자료를 들고 온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냥 수치적으로 따져봤을 때 내신 10%가 이제는 전부 다 1등급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학교 이상의 대학들은 전부 다 등급이 1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가장 높은 내신 등급 의대부터 시작해서 이 학교까지의 내신이 전부 다 1로 통일이 된다고요. 0.5, 0.7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는 왼쪽에 있는 학교 어딜까요? 1점 중반대. 어디? 여기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들이에요. 마지노선의 대학이 어디예요? 성대예요, 성대. 여기가 끝이잖아요. 더 밑으로 안 내려가실 거잖아요. 아, 저도 내려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 이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요. 예전에는 하나 어디다 걸쳐놓고 이렇게 갔잖아요. 걸치지도 않아요. 남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버님들이 상담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는 뭐 엄마는 열심히 뛰고 아빠는 무관심?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아버님들이 정보 찾아서 찾아오시는